안녕하세요. 인천의 그린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에는 이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생태교육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생명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 다양성은 우리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의 야생동물 목격담을 통해 우리 주변의 생명 다양성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만난 너구리와 같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야생동물 사례도 나누어 보며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독일의 아파트 주변 야생토끼에서 도심에서 만나는 멧돼지까지 그들의 생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주민분의 이야기를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서연입니다. 주로 고양이 그림 그리고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송도에 너구리가 출몰한다는 글을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너구리를 본 적이 있어요. 단지 내 화단 있는 그 잔디 근처에서도 너구리를 한번 봤고,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누리공원이라고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도 너구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좀 저녁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산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산책하는 길 옆에 있는 그 풀숲에서 너구리가 지나가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거기 너구리가 있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동물들 좋아하고 그래서 좀 유심히 보는 편이라 너구리를 발견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구리가 덩치가 되게 크고 너구리가 되게 조용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산책하면서도 의외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송도에 있는 너구리들이 고양이 밥을 먹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송도에 또 이제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시는 포인트들이 보니까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야생 너구리들이 이제 개밥도 먹고 그냥 고양이 사료 같은 것들도 먹는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누리공원 바로 건너편에가 미추홀공원인데 그 미추홀공원에서 이렇게 육교로 해서 누리공원 넘어오면 바로 그쪽 옆에 길고양이들 밥 주는 그 조그만한 급식소가 있어요. 그 잘 사람들 눈에는 안 띄게 숲에다 숨겨놨는데 근데 아마도 그래서 또 너구리가 그쪽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너구리가 좀 신기하다 생각하니까 사진을 찍었고 딱히 이 너구리를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구리도 살 곳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한테 특별히 큰 피해를 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사람이 너구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개를 산책하는 입장이었다면 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보면 너구리들이 보통은 산책하는 작은 강아지를 공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너구리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도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망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너구리도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동물들도 우리와 다 함께 살아야 하고 인간이 그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가장 많이 파괴한 주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으로서 야생동물과의 공존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남동구의 주민분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면 생물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인간을 포함해서 여러 생물이 함께 공생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아주 되게 연쇄적이고 어떤 큰 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한 6년 정도 있을 때 아파트에도 살고 그리고 주택에서도 살았는데, 거기서 늘 큰 토끼라고 부르는 하베라는 큰 토끼가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토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토끼와 유사해요. 근데 아파트 마당마다, 아파트에는 마당이 있거든요, 주택에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는 구멍이 있고 토끼들이 굉장히 많이 토끼 굴을 파면서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숲길도 되게 잘 나 있고, 산은 한국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산길도 되게 잘 보존돼 있고, 숲길이 이어지면서 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은 생태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제가 봤던 거는 다람쥐를 어디서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멧돼지도 가끔 출몰을 합니다, 도심에. 그러면 경찰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죠. 그리고 사슴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밋파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카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로드킬을 자주 보게 되는데, 한 해에 보통 28,400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슴, 멧돼지, 여우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독일의 그 생태계의 다양성 구조고, 저는 천연동물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많이 죽어가는 개체 수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제가 요새 인스타 보면 동물을 좋아하니까 되게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아기 백호랑이? 그냥 백호랑이가 되게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달도 되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수달은 멸종 위기종으로 알고 있고요. 북극곰은 조금 멸종 위기종에서 좀 탈피하였지만 아직도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행태고, 아무래도 우리가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 개조차 늑대에서 왔다고 기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를 그 기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기견이 한국에는 참 많은데 독일에는 별로 없어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인데 법의 문제고, 야생동물 혹은 반려동물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생각나게 되네요. 네, 해외의 사례에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을 위한 관련 보호법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의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 야생동물과 유해조수의 구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과 유해조수를 혼동하곤 하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은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존재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유해조수는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동물들로 이들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뷰로 같이 알아보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까요? 야생동물과 유해동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담당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고란이나 불법 포획된 새들을 구조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야생동물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뷰로 같이 알아보실까요? 이향숙 리포터가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센터 소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구조된 동물을 치료, 재활하고 또 회복되었을 때 방생해서 그런 야생동물이 회복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의 전염병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보존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통해서 생태계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체험 교육을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시 계획에 따라서 10개 군구의 야생동물, 천연기념물을 치료하는 지정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1차 야생동물 치료 기간과 연계해서 수술이나 또는 집중적인 치료, 재활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인천의 야생동물 2차 치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실까요? 예, 여기는 이제 수의사분들과 재활관리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는 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수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관리하는 일, 또 행정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에는 재활관리사분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재활 및 치료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야생동물의 수와 치료 후 재활을 마치고 자연으로 복귀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작년에는 533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되었고요. 자연 복귀는 260마리로 약 48.8%의 자연 복귀율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조류가 347마리, 포유류가 65마리에서 총 41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연으로 복귀하는 동물은 조류가 163마리, 포유류가 20마리에서 총 183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귀 비율은 약 44.4%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천연기념물 11종 75두가 있고요. 이 중에서 47마리가 자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또 멸종위기종 역시 6종 12마리가 구조되어서 3마리가 자연으로 복귀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 등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야생동물을 보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야생동물을 발견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알려드리기는 현재는 힘들고요. 다친 동물을 발견하시면은 1차 구조를 하고 있는 관할구청, 환경과 또는 저희 야생동물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구조를 갈 때까지 좀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그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체험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참가를 원하시는 학교 또는 단체에서는 꿈길 웹사이트나 858-9703으로 연락 주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접수한 학교 및 단체에 한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접수를 하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의 야생동물들을 지켜내고 계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든든한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항숙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담당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도 야생동물과 대면시 행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송도의 공원에 개첩한 현수막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제목은 야생 너구리 출몰 주의,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이고 너구리 그림과 함께 접촉 금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내용도 같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야생동물 가까이 접근 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발견 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모른 척하고 그대로 지나가 주세요. 두 번째, 야생동물 발견 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접근하지 마세요. 세 번째, 반려동물과 산책 시 우거진 풀숲을 피해 주시고 목줄을 반드시 채워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제시된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야생동물과 우리들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부쩍 너구리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림 등 사고 발생 시 광견병 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의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모른 척 지나가니 너구리도 그냥 가더라는 경험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의 도심 속 출몰에 대해 놀라고 걱정하면서도 서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야생동물과 건강한 공존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천 청년의 환경보호 실천 사례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은 그저 남일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한 기사를 접한 이후부터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데요. 비록 매일 텀블러를 세척하고 챙기는 일은 매우 귀찮지만 지구에게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살아갈 모든 생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텀블러 사용이라는 작은 실천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실천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의 귀찮음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를 위해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천의 그린 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신호수, 프로듀서 이향숙, 인터뷰 김도현, 윤혜영, 황서현, 정혜원, 장수빈